우리 이제 아연은 암하고 관련해서 말이 그렇죠. 아연은 면역 미네랄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많이 주는 그 식품은 우리 이제 아연은 암하고 관련해서 말이 그렇죠. 아연은 면역 미네랄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뿐이 아니고 여러 모든 암에서 아연의 역할을 보면 일단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 안에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많은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그냥 세포 안에서는 비활성으로 있어요. 기능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싸워야 될 때, 면역 세포가 기능을 해야 될 때는 이게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연이 그 바뀌는데 촉매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연이 우리 면역에서 중요하고, 특히 요즘에는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나 이런 때 수술할 때도 수술 전에 아연을 같이 보충을 해주면 상처가 잘 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포를 재생을 하거나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그 많은 세포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하거나 할 때 효소에 활성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재생을 하거나 단백질을 만드는 데도 아연이 관여를 하고요. 또 아연은 유전자에 상당히 관여를 합니다. 특히 유전자를 안정시키는데 이게 아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DNA를 만드는 데나 아니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데 있어서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 미각 손상이 오거든요. 미각 손상이 오면은 대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 부족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우리 손톱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손톱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얀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러게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뷰스 라인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손톱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긁어보면 톱니바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 이런 거는 다 미네랄 부족이고요. 또 이게 손톱이 그냥 쉽게 잘 부서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항암 오랫동안 하면 손톱이 막 부서집니다. 이것도 미네랄 부족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연입니다. 구내염 같은 거거나 아니면 입안에서 미각 손상 올 때도 이거 아연 때문에 그런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각 손상할 때도 아연을 보충해 주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손톱 같은 걸 봐서 아연 부족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미각이 손상되면 이게 아연 부족하다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요, 아연이 이게 보충제 같은 것을 까가지고요, 캡슐을 들어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수액에다가 아연을 타가지고 이걸로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아연 보충제 캡슐 속에 있는 아연 가루를 혀에다 한번 뿌려보았어요. 뿌려가지고 이게 밀가루 맛이나 아니면은 금속성 맛이나 아니면 아무 맛이 없거나 그런 걸 느끼면은 아연 부족입니다. 근데 아연이 충분한 사람은요, 아연을 혀에다가 대면은요, 너무 떫어가지고 태태다 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너무 떫거든요. 그래서 그 떫은 맛을 가지고도 아연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아연은 이렇게 우리 암 치료하는데 유방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아연이 많이 드는 그 식품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제 굴이죠. 굴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나 씨앗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대개는 보면은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동물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성을 하려면 달걀이라든지 크지 않는 생선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연 보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죠, 분위기. 우리가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뒤에 와가지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었어 하면 놀래가지고 그때 밥입만 뚝 떨어지죠. 밥 생각 안 나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갑작스럽게 긴장 상태를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긴이 되면은요, 입맛이 없어져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다는데 빨리 가가지고서 뭘 가져갔는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게 그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모든 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입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머리가 쭈뼛쭈뼛 한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바로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어서 체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도 그러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그 외에 이게 암이라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항상 불안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으로 가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우선으로 한 게 저는 혼자 밥 먹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을 좀 권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뭐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식사를 하게 돼요. 맛이 있든 없든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식사를 할 때는 절대 안에서 기분 나쁜 소리, 걱정거리,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밥을 먹어도 지금 입맛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자체가 좀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음식을 다양하고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드레싱류 같은 경우도 좀 보기가 좋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지금 항암을 한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밥을 주면 못 먹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죽 같은 것을 부드러운 것을 내가 이것을 먹으면 좀 소화가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암 환자의 어떤 때인가, 항암을 할 때인지 아니면 방사선을 할 때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뭐 수술을 할 때인지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환자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수면 같은 것도 관계가 많습니다. 잠을 저녁에 잘 못 자요. 특히 이제 항암한 분들은 이제 특히 수면이 나빠지는 패턴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먹기가 싫죠. 그래서 그러면 수면을 습관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환자가 좀 먹고 싶은 의욕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운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운동을 좀 하고 나서 또 바깥에 나가면 햇빛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입맛이 좀 더 돌아오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면 먹기 어렵죠. 그런 운동이라든지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식사하는 기분도 나고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암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한 감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유방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특히 유방암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어떤 부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그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요. 유방암은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대학에서 수술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조직검사가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이 조직검사에 보면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들을 나오거든요. 다른 어떤 암보다도 유전자에 대해서 잘 분석을 잘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분석표를 보면 이 암이 앞으로 어떤 상태로 갈 건지, 뭐 애우도 한 번씩 추측을 해보고 또 치료가 어떻게 잘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암보다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애우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방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의무기록지, 병리조직검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줘도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